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 주식회사 블래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5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반등하는 듯한 이 분위기가 형성은 일단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고 있어서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건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서 수급을 좀 먼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장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난주, 이번 주 연속성을 좀 보이는데요. 선물 매도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도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김덕호 대표님, 수급 현황과 지수의 연동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샀다라고 하기엔 조금 미약한 지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장 초반부터 순매수 전환이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이다라는 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빌미로 해서 어제 장세는 그러면 왜 빠졌는가라는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까지도 다 매도를 하면서 인버스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증시에서의 방향성 자체가 이 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시총이 컸던 종목들이 대거 빠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한 번 이제 또 하락이 나왔던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일요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퇴하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월요일 장 초반부터 이제 좀 강세장이 나올 것이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의 이 증시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럭비공 외교가 갖다 줄 수 있는 이 불안감, 공포감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조정이 크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조정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사퇴를 했다는 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에너지 부분들을 강력하게 밀고 있었던 응징력도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연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건데, 오히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 자체가 부재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전에 어느 정도의 주가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를 1000명을 하긴 했던 이 카멜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에게 대해서 만일 IRA 법안 이후보다도 더 강력한 수준의 먹거리를 마련해주지 않는다면은 증시는 탄력을 단기간에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당세 속에서 이제 대응을 하시려면은 일단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이제 선물 시장에서 강한 체결이 됐다는 점은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거쳐서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수요일 이후부터에서의 이 정치적 이슈로 인한 충격파의 안정은 우리가 실적으로 만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난주부터 미국의 대선 판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우리 시장이 참 요동쳤는데 주 후반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 좀 무던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님, 아까 김덕호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주 후반부터는 색깔이 좀 바뀔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마침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에 또 7월 FOMC가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주 후반부터 뭔가 색깔이 좀 바뀔까요? 우선은 금리 인하도 있고 이제 PC 발표도 이번에 26일이죠. 네, 또 발표가 되고 하는데, 사실 그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좀 묶어져서 좀 시장에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저도 이번 주에 그 바이든 사태와 관련을 해가지고 참 이 미국 대선에 이건 정말 그냥 테마다. 테마다라는 게 너무나 좀 강조가 됐던 그런 주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따라서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차 전지의 그런 향방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극단적으로 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안정적으로 좀 길게 좀 바라보면서 관망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테마성을 보고 나서 관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주 후반부터 이번 주에 좀 반등을 해주면서 이번 주에 좀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의 흐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만 놓고 네. 보면 핵심 키워드 뭐라고 보세요? 오늘 장을 본다면 저는 과대낙폭 후 반등을 잡아라.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반등하는 종목들 다시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평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과대 낙폭 후에 반등하고 있는 종목을 공략하자 꽤 많아요, 사실. 네. 최근에 조정 장세가 길어졌고 그쵸. 길어질 수 있다는 네. 분석까지 있는 주간이다 보니까 그럼 어느 쪽에서 과대 낙폭의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선발 이슈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뒤쪽으로 가서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뭐 비만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들, 뭐 테마성 이슈, 뭐 비만 치료제는 앞으로도 계속 뭐 성장성이 뭐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미국 글로벌 제약사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급등락이 심하고 너무 고점에 있는 부분은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실적 시즌에 앞서서 화장품주와 좀 식품 쪽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도 이 K 열풍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돌풍을 일으켰었다가 어떻게 보면은 상승 피로감과 더불어서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 크게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화장품이나 식품 쪽을 좀 보신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번에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증명이 됐듯이 정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전망 사실 좋죠. 근데 2분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분기,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나오고 식품도 사실 지금 많은 고점 부담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다시 상승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도 적용이 되고요. 이제 파리올림픽 이번 주에 시작이 되죠. 이게 뭐 이제 인천공항의 그 면세점에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면세품에 CJ 제일제당 비비고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입점돼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K 식품에 대한 부분들 좀 돌풍이 끝나지 않았다. 낙폭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혜진 대표의 오늘의 전략 한마디를 보니까 그동안 많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하시면서 K푸드와 K뷰티 쪽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의 전략 한마디도 좀 들어볼까요? 제가 미리 받았는데 리부트? 이거 리셋과 관련된 건가요? 뭐 리셋이라고 하면은 완전 초기화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리부트라고 하면은 뭐 영화에도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리부트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뭐 리부트를 했던 경위는 뭐 마블사의 판권 넘어가니까 이거 작품을 만들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미 3편까지 나왔는데 4편, 5편 늘어지게 만들어지면은 재미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모습에 이제 결국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 리부트 사업을 하게 된 건데 제가 리부트라고 표현을 한 것도 이렇습니다. 지금 증시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뭐 2023년부터 계속 이제 기대가 됐던 많은 섹터들, 24년도까지 랠리를 펼치는 상태들 다 좋은 섹터들이 많죠. 특히 대표적인 게 뭐 HBM을 비롯해서 뭐 IT 업계, 인공지능, 생성형 AI 여기는 계속 뭐 테마가 잘 되겠죠. 근데 지금 조정이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종목 자체가 뭐 뭔가 이슈가 문제가 되거나 성장성 자체가 완화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섹터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섹터들은 사실 성장성 자체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부트가 된 거는 말 그대로 이 정치적 이슈에서 단지 단기적인 이벤트가 워낙 좀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이목을 많이 받으면서 공포심이 좀 커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뭔가 매매를 하고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혜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탄력만 높은 종목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투자를 해왔던 어떤 HBM 시장에서의 어떤 포트를 극단적으로 줄여나간다라는 거는 오히려 어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주 홀드 그리고 단기적인 이제 종목에 대해서 중소형 종목에 대해서의 단기적인 순환 매트레이딩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덕호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우혜진 대표님하고 둘 다 궤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들을 사자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주도주는 지금의 조정을 좀 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오늘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의 온도차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양 전문가들은 오늘의 반도체 관련돼서 산다 안 산다 팻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다 역시 산다고 하실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제가 먼저 우혜진 대표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많이 조정받았던 K뷰티나 K푸드도 좋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 상당 부분 가져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반도체는 사실은 조정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은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로 이끌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 지금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 반도체는 없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장에서 이런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런 이슈가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넓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필요 충분히 무조건적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반도체 샀어요. 아, 빠졌어. 그럼 그냥 기다려라.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반도체 조정이 나왔다면 계속 분할로 좀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최근에도 SK하이닉스 빠졌다가 아주 오랜만에 좀 20만 원 초반대 선을 좀 위치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뭐 거의 9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두 그 양대 산맥을 잡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히려 지금 그 조정받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의 그런 흐름 타고 나갔을 때 포트에 좀 가지고 계시고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무조건 매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요즘 워낙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도주는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 해줄 거라는 확신, 여기에 플러스로 순환매 관점에서의 K푸드, 뭐 K뷰티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온다라는 네. 개념에서 그러니까 뭐냐, A냐 B냐 이렇게 판단하기 네, 좀 어렵다. 네. 우혜진 대표의 의견이었어요. 주도주가 주도주 역할을 결국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김덕호 대표는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요 많이 둔화됐어요. 0.24% 강보합권 정도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또 못 따라가는 이 분위기. 왜 이렇게 눈치 보는 겁니까? 국내 반도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투자 가치가 뭐 떨어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일단 우리가 이제 조정 장세 때 많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매도를 하면서 이탈을 했을 때 트럼프 강세론이 힘을 입었다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본인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외치는 게 금리 인하 카드를 빨리 꺼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거죠. 물론 이건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하면 로켓처럼 미국 증시가 날아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집권 당시, 그러니까 미국 무역 전쟁 이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는 증시가 버블 장세고 증시가 어느 정도 과열 장세고 그리고 여기에서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 무역 분쟁이 터지고 나니까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GDP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도 그때서야 금리 인하를 결정적으로 하게 됐었죠.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금리가 아직 높다라는 부분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 어차피 한국 증시를 떠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환율에 대한 부분들, 환차손을 우려를 가장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아무리 잘 낸다 하더라도 뭐 미국이 내릴 수 있는 금리 인하의 버퍼가 그리고 한국이 지금 내릴 수 있는 금리 인하의 버퍼는 차이가 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성 자체가 유효하다. 똑같이 수익률이 난다는 기점을 가정을 하더라도 오히려 엔비디아에 투자를 한다면은 환차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게 외국인들의 시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은 국내 증시에서는 하이닉스가 결국 미국향 매출, 특히 이제 엔비디아향에서의 선점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의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어쨌든 반도체는 여전히 갈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볼게요.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3 납품한다라는 이 소식이 이제 기사화
됐어요. 3E가 아니라 그냥 3입니다. 우혜진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우선 사실은 대세는 3E잖아요. 네. 그런데 우선은 삼성전자가 이제 HBM3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퀄 테스트에 대한 통과 아직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실패는 아니라 이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난번에 좀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삼성전자도 이 의미로 인해서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엔비디아에 한 발 다가갔다. 이런 의미가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이제는 벌써 6세대 HBM4로 이제 판 뒤집기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이제는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와 좀 견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엔비디아와의 커넥션도 뭐 시간 싸움. 그럼 기승전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좀 답답한 행보일까요? 오늘 좀 오르잖아요. 자, 오늘 좀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탄력성은 상당히 좋은 그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저희가 나눈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그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이슈 재료거리가 나와도 그렇게 주가 탄력은 크지 못할 것이다. SK 하이닉스만큼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아, 죄송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그런 수급 부분에 있어서 그렇겠죠.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기관의 수급들 사실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건 맞는데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유입이 되지 않는 이상 어느 것들은 매도에 대한 그런 강한 매도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난 그런 뭐 굉장히 뭐 이익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이거 버리고 A 버리고 B로 갈 거야. 이런 부분이 사실 나타난다면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주가에 큰 탄력적인 변화가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SK 하이닉스처럼 사실 큰 종목이잖아요. SK 하이닉스 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그런 수급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강한 뭔가 있어야 네. 삼성전자도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역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 김덕구 대표님이 마지막으로요. 반도체 미국 대선발 영향도 좀 짚어주세요. 우리 반도체가 워낙 중국에 대한 비중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계속 좀 정치적 색깔 때문에라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도체주 관련해서 좀 영향 체크해 볼 만한 건 없을까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제품을 이번에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 말씀은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세 보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거론되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그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자국 보호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기 관세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분명히 하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러면 미국이 당장 이 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가를 무조건 비싸게 한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자국 성장 산업을 발목을 잡겠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현상이에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하겠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자재라든가 이런 융통 부분들은 좀 유동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잘 안 간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증시 말고 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대만 과건지수 어떻게 됐죠? TSMC가 지금 이나노 만든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공장 짓고 이런 부분들 계속 거론되고 있고 여전히 TSMC에 대해서는 삼성전자한테는 보조금 8조 주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 대출 지원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조가량 자금 지원해주고 나서도 정부에서 대출 금액을 훨씬 더 금리 저렴하게 빌려주겠다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TSMC 어떤 영향하고 있죠? 미국 내에서 공장 착공 지원하겠다 얘기해버렸습니다. 왜? 어차피 한 번은 맞을 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왜 너희 공장 빨리 안 지어? 정부가 지금 이거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누가 되든 간에 분명 한 번 맞을 매가 분명히 돌아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매 맞고 나서 착공을 하든 착공 다 하고 있는데 야, 왜 빨리 안 지어라고 욕을 먹는 거랑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짓고 있다가 지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밖에 안 간다는 겁니다. 대만 지수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남미 같은 경우,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두 국가를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이 경기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멕시코 IPC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의 무관세 지역이기 때문에 멕시코 지수를 보셔야 되는데 멕시코 지수는 빠졌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거래가 활성화한 브라질의 보베스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신다면은 지금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증시가 워낙 겁을 먹은 것뿐인 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성 자체나 상승 주도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반도체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어요. 결론은 의심하지 말자로 좀 일맥상통하게 흘러왔습니다. 참고해보죠. 자, 이번에는 좀 핫하게 움직이는 오늘의 섹터인 것 같아요. 웹툰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목표 주가가 상향되면서 뉴욕장에서 네이버 웹툰 급등하는 현상이 국내 관련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네이버 웹툰의 상승이 국내 관련주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들이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두 분이 왠지 사지 말자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안 산다 하더라도요. 이따금 한 번씩 웹툰주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고 사는 관점은 어떨지도 궁금해요. 펜발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보세요. 안 산다고 할 것 같았어요. 우혜진 대표님부터 가볼게요. 오늘의 급등이 부담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웹툰주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웹툰주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나스닥 상장을 했잖아요. 그 목표 주가를 거의 뭐 63달러까지 맞아요.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3달러 갈 수 있겠죠. 언젠가는.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증권사에서 뭐 미국도 그렇게 계속 네.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왔을 때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언제까지 이 가격이 갈 것이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못하잖아요. 목표 주가가 지금의 거의 뭐 3배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가겠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뭐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에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뭐 모기업이거나 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지분 구조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네이버 웹툰 이제 K 웹툰 시장도 이것도 또 K가 붙네요. 네, K 웹툰에 대한 부분들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만큼 화제성이 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종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런 종목들은 조금 그런 직접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우혜진 대표의 웹툰 관련돼서는 글쎄요, 뭐 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이다. 하지만 타겟 프라이스의 그 시점이 상당히 좀 이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김덕호 대표한테는 이렇게 좀 여쭐게요. 약간 보수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한류라는 게 있습니다. 한류라는 게 기본적으로 큰 문화의 대이동인데요. 먹는 거 아니면 보는 거. 거기서 쓰는 거, 다양한들의 집대성하는 것이 결국 그 문화의 정서적인 부분들이 이동이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K-웹툰이 이제는 막 태동 단계를 넘어서 성숙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웹툰이 만약에 이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이제 한국의 웹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당연히 이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림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본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고 뭐 중국에서도 최근에 애니메이션 산업에 굉장히 웹툰과 애니메이션 산업에 과감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그림이 예쁘다든가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뭔가 이제 좀 흥미를 끌만한 이 메인스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해외에 있는 웹툰까지 굳이 결제를 하면서 본다라는 건 이게 색다르고 뭔가 공감되는 부분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의 재팬 애니들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제 애니들 엄청 많이 들어왔었고 뭐 저도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TV 틀면은 다 뭐 원피스 하죠, 나루토 하죠, 블리치 하고 있고 막 별의별 애니메이션들 다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한국이 이제 오히려 극일을 하고 있죠.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왔고 학습했던 내용들보다도 좀 더 참신하고 우리나라만에 갖고 있는 정서적 교감 부분들이 커진다는 건데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장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이제 현지에 맞는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엔터사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레이블들을 다 이제 많이 만들고 있죠. 근데 그 레이블이 무조건 한국인만 뽑아서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현지 사업 활성화시키면서 현지 법인 만들어서 거기서도 사람들
사람들 충원하고요, 육성하고 거기 문화에 대해서 흡수하고 또 이제 소화를 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면은 웹툰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굳이라는 느낌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사야 될 게 또 많기도 할 것 같습니다. 웹툰주 오늘의 상승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좀 굵직한 섹터 넘어가 볼게요. 자동차주입니다. 오늘 운수장비 섹터가 업종 상승률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 자동차주 트럼프 트레이드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배당 기대감 이대로 묻히는 건지 아니면 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지 고민입니다. 팻말로 산다 안 산다 의견부터 받아볼게요. 보여주시죠. 네, 의견 엇갈렸습니다. 우혜진 대표님은 보수적으로 안 사겠다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기아가 지금 고점 대비 한 15%가량 조정을 받고 오늘 반등하는 거예요. 매수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저도 자동차 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X를 들었는데 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너무 좋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뭐 기아가 뭐 엄청나게 기대감이 있고 판매량도 정말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자동차 왜 안 산다라고 했냐면 우선 포커스는 대선발 테마로 묶여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낙폭 이후에 상승하는 부분을 사실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주 지금 현대 기아 아무리 큰 종목이어도 이건 매수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자동차주 너무나 대선발 이슈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적이나 배당 이런 거 너무 기대감 좋지만 지금 잠깐은 조금 그런 테마에서 조금 벗어나려면 잠깐 좀 관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그럼 언제 들어가야 돼요? 우선은 조금 뭐 헤리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 조금 굳혀지고 나면 뭐 한 8월 초 일정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대략?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뭐 한 다다음 주 정도에 좀 관망을 하다가 좀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미국의 러스트벨트의 표빨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의 제조업 그러면 자동차 아닙니까? 국내 왕선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있을 텐데 아마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미래를 보면 약간 불안하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3공장에 대해서 부지 용도 변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GM과의 그 합작 부분들을 좀 공장을 지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2차 전지 부분들이 결국 성장은 하고는 있는데 당장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액 공제 부분만 노리고 접근했을 때는 뭐 영업이익이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너무 무리하게 이 캐즘 현상이 회복되기 전까지 그리고 리튬 가격 안정화 전까지는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포지션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3월부터 4월 될 때까지 계속 이 연간 생산 목표치를 계속 이제 지금 낮추고 있어요. 장기 생산 목표치를 낮췄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무리하게 R&D를 투자를 해서 지금이 저점이다를 확신하는 게 아니라 시장 탄력을 자체를 회복을 한 이후부터 이제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도 높고 사업 자체도 성장 자체가 지금 탄력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정치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삼중고를 굳이 정면으로 마주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차 전지주가 조정을 받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신 이제 자동차 쪽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금리 인하는 올해는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사견이고 가능한 금리가 빨리 인하된다면은 너무 좋겠지만 이 부분들이 11월 대선 이후에도 끝까지 금리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뉘앙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자동차 쪽은 수출을 기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완성차 그리고 이제 완성차에 들어가는 일반 부품들 뭐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 프레임이라든가 뭐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게 크겠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기아보다는 좀 유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기차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좀 우회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지금 이미 자동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비중을 막 30% 40% 늘리시는 거는 오히려 지혜앙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매수가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바닥이라고 확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혜진 대표님도 도와주세요. 일단 자동차 자체는 좋은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발 이슈를 좀 피해가자는 전략이었잖아요. 네. 김덕구 대표님이 현대차와 기아 중에서 현대가 그래도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기차로의 전환은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아가 지금 현대보다 순위가 맞아요. 전기차에서는 하나 더 위거든요. 네. 형보다 아우가 좀 더 낫지 않나란 판단도 있는데
우혜진 네. 대표의 선택은? 우선은 기아로 가겠습니다. 네, 현대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기아로 가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지금 기아가 전기차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력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뭐 멀미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차의 외향적인 거 또 내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기차는 지금은 사실 뭐 트럼프 이슈도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고 또 하지만 언젠가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 더 지금 뭐 차보다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기아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국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동차는 견조한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거. 다만 트럼프별 이슈만 잠깐 좀 피해가 보자라는 전략 기억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도 한번 볼게요. 개장하면서부터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 뭐 개장 이후 2시간 정도 흘러가는 현재도 나름 견조하게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천당 제약 펩트론이 많이 올랐었고요. 오늘은 대봉 LS 인벤티지랩의 상승 눈에 띄는데요. 긍정적인 뉴스가 하루 걸러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하반기까지 연속성이 있을지 궁금해요. 펜발로 알아볼게요. 들어주시죠. 오히려 두 분은 안 사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님부터 한번 의견을 받아볼까요? 좀 믿어볼 만한 하반기 주요 섹터 아니냐라는 말이 많은 게 비만 치료제예요. 트렌디하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트렌드는 결국은 당장 실적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공포심 때문에 빠진 거지 실적 자체가 나빠지거나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7월에 6월이나 5월 실적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하시는 건 비만 치료제 성장 자체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계속 클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 내에서는 계속 비만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만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접근할 때 제약 바이오 중에서 비만과 비만 치료제를 건들지 않는 제약 바이오 이 두 개를 좀 놓고 봤을 때면은 저는 오히려 후자 쪽을 한 번 더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뭐 CMO나 CDMO 이쪽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CPI 그리고 PCE 지수 발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주목을 하는 것도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냐 없냐를 본다라는 건데 이번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됐죠.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0.1% 후퇴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내린 수치는 따르고 올라간 수치가 따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음식료 업종 과연 내려갔을까요? 더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가격 올라갔습니다. 근데 에너지 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또 조정 후퇴가 나온 것들이 많고요. 올라갔던 것 중에서 지금 주거비 그리고 메디케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이드 주장하면서 저소득층에게 의료 지원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부었는데 이 결과가 지금 미국 예산의회처에서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이 메디케이드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의 향후 정부 부채율은 GDP 대비 7% 미만을 떨어지기가 10년 동안 어렵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정책이라는 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관념에서 입각을 했을 때 FDA 너무 심사 까다롭게 한다. 바이오로시로 더 문 열어줘라 라는 식으로 갈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지금 이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실적이 검증되면서 탄탄한 기업들을 본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금은 거래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가 비만 치료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보수적인 시각을 겸비시켜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웹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뭐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대부분 글쎄요 지난주하고는 약간 톤이 좀 미미한 변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의 공략주가 저는 더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네. 그럼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그럼 여기서 저의 공략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저는 앞에서 좀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화장품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K-뷰티. 네, K-뷰티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특히나 오늘도 한국콜마 들고 왔는데 한국콜마 하면 이제 뭐 화장품계 TSMC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한 기업이 좀 한번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은
그만큼 바꾸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뭐 재료나 뭐 소재 이런 부분에 비해서도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안정세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그런 확대 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또 본격화하기 위해서 좀 박차를 가한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이나 앞으로의 성장성 그런 시장 규모들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기대해도 좋고요. 한국콜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주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에 상승 흐름 지난주부터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상승 흐름 뭐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 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 나온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목표가 1차적으로 72,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그래도 조금 55,000원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이 75,000원이었거든요. 네. 일단 72,000원 잡고 2,000원. 가지만 네. 그 이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걸 열어두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장에서의 전략이 궁금해요. 일단 시장 자체는 많이 밀리고 있어요. 양 지수 모두 이제 보합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잡아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JYP 엔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굳이 종목을 소개드린 이유는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거래를 많이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네. 오히려 조정 장세에서 큰 하락이 없었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중국에 이런 일화가 있죠. 어떤 스님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뭡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죽은 고양이 새끼 고양이의 머리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왜? 아무도 그걸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안 됐고, 즉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이나 거래가 적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실적의 기대감으로 상승 탄력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스트레이트키즈가 이번에 7월 17일 날 복귀를 하면서 이제 엔터계를 다 씹어 먹겠다라는 엄청난 자신감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뭐 여기에 이제 8월에 또 넥스지가 데뷔를 합니다. 공식 앨범을 이제 내면서 데뷔를 하는데 넥스지는 2023년도 니지 프로젝트 시즌 2에서 지금 발탁된 인재들입니다. 니지 프로젝트가 2020년도에 JYP 엔터와 그리고 이제 여기에 JYP 엔터와 이제 소니가 합작을 해서 키워냈던 1기가 바로 이 니쥬였고요. 그 1기의 니쥬의 일본 현지 공략이 강화되면서 그 팬데믹 때 당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JYP 엔터가 실적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JYP 박진영 대표의 뭐 소신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래도 소니가 투자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 실적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제가 53,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하단이 그렇게 폭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시장에서 꼭 이것만 사십시오라는 거는 단연코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일단 64,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10시부터 우리 양지수 상승폭이 살짝은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혜진 대표는 화장품에서, 김덕호 대표는 엔터 산업에서 오늘의 공략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두 대표 수고하셨습니다.